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세트 리더십을 통한 PSM 안전 문화 정착이라는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그 사진 보시면 왼쪽 사진은 이제 그 CEO께서 현장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중간에 키 작으신 분이 우리 공장장님 계시고요. 오른쪽에는 그 점검 끝나고 나면은 모든 인문들을 대동해서 같이 레반 미팅, 마지막 회의를 하는, 안전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준비된 게 많은데요. 좀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리더십 실천 사례, 그 다음에 PSM 활동 중에 저희 SO를 좀 독특하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럼 실행효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SO일은 저희 오늘 울산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한 415km, 울산에서는 부산 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해안가에 있고요. 바로 앞에 이제 석유공사가 있고, 주변에 뭐 대한유화라든지 에르슨 있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매립 지역이라 표기된 부분은 요즘 뭐 땅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다 바다를 매립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파라잘레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그 공장도 이 바다를 매립해서 거기다가 지은 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장은 뭐 전경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바다 쪽에 원리 남바투 PX 공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공장은 한 80만 평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이 공장하고 좀 떨어진 위치에 75만 바렐짜리 원유하고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들이 12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76년도 1월달에 처음 설립됐고요. 처음에는 한이석유, 한국하고 이란 석유 합작으로 설립됐었죠. 그 뒤에 이제 80년에 쌍용 정리로 상호를 바꿨고요. 그 뒤에 91년도에 지금 사우디아람코하고 합작이 돼서 지금 중간에 보시는 쌍용 정리라는 요 마크로 SS 두 개로 바뀌었었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SO일이라는 그 밑에 상호로 바뀌었었고, 2007년도에 다시 이제 한진그룹에서 저희들이 2대 주주로 지금 참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폴사인 보시면 마크가 저 맨 밑에 있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PSM은 피드급 사업장이고요. 오샤스 18001도 2007년도 인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올해 가스안전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공정은 참고로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PS 공장은 이번에 새로 지어가지고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고요. 원유 처리는 하루에 한 65만 바렐 이상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저희들 안전보건부, 저희들은 이제 안전하고 환경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부에 총 49명이 있고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쪽은 안전기획, 맨 왼쪽에 기획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임원이 한 분 계시고, 생산 부서에 독특하게 이제 세프티 엔지니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안전은 책임지고 관리해라. 라는 측면에서 현장에 계신 캐리어 많으신 계장님들, 포맨들 위주로 해가지고 안전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발령이 나 있는 상태인데 세프티 엔지니어라는 직책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세프티 리더십 실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요. 세프티 리더십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희도 2005년도에 DMV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DMV 자료를 제가 발췌를 좀 했는데요. 댐의 기능 보면 이제 물을 갖다 가득 담아서 저수를 하는 건 기능인데, 가장 맨 밑에 있는 이 부분, 리더십하고 리스크 컬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이 리더십이나 리스크 컬처 블록이 없다 그러면 이 댐의 기능은 제로가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어떤 오디트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인베스티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없어지면 어느 정도 한 80, 90% 정도는 안전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세프티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 세프티 리더십의 핵심 선도주자는 우리 CEO십니다. 우리 CEO께서 2008년도에 부임해 오셨는데요.
나이는 이제 50세 좀 되셨습니다. 젊으시고, 성함이 보시다시피 수베이십니다. 수베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직원들하고 소통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고, 공장에 그 앞에 CEO분들은 어떻게 보면 분기에 한 번이나 뭐 1년에 한두 번 오셨는데, 이분은 한 달에 한두 번 오셔가지고, 항상 점심시간에는 중간 관리자들이나 이제 임원들, 부장들 모시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 실제 그런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함이 수베인데요. 우리나라 뭐 이름을 따서 이수베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수베입니다. 이수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CEO께서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비전, 우리 공장을 정말 가장 안전한 공장을 이루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관리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말 전사적으로 어떤 목표 달성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실제 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세이프티 워크스루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든 그 안전 활동에서 정말 안전 경영 활동에서 모든 것들 중에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라는 것을 상시 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2008년도 이제 4월달 오셔가지고 2009년, 10년, 11년, 3년째 지금 공장에 지금 그 신인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항상 안전에 대해 가지고 중요시 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반드시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히 이제 올해 같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라잘레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그 공장에 뭐 이제 큰 대기업에서 지었지만 초기에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EO께서 직접 그 회사 대표분 포함해서 협력업체 사장단을 다 모아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강조시키고 회의를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CEO께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챙기시고 관리를 하시니까 밑에 당장 임원분들이나 공장장님들 과거에 했던 안전이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바뀌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이제 이런 거 안전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의 당부에 뭐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무죄 발생되면 뭐 격려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 다음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 가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성과는 무의미하다. 안전이 가장 최우선돼야 된다. 원래 프로젝트 하면 공기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죠? 직접 가셔가지고 공기보다는 안전이다. 정말 안전하게 건설이 돼야 되고 안전이 되지 않고 그냥 성과는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내용들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달에 또 CEO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공장 설립 이래 사고가 없었고요. 작년에 경련 사고 2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EO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올 초에 CEO께서 직접 지시하셔가지고 무죄 1000만인씩 선포식을 한번 하자. 정말 내가 원하는 바가 어떤 건지,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한번 대내외적으로 최고 경영청의 안전 의지를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달성 결의회를 했죠. 그게 이제 2011년 1월 21일이고요. 그때 이제 각 기관들 다 모시고, 우리 직원들, 협력업체 사장들 다 모시고, CEO께서 안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 안전은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안전을 희생하고는 그 무엇도 가치가 없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안전한 작업장, 무죄 작업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CEO께서 이제 1000만씩 달성하자라고 딱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CEO께서 1000만씩 달성하자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사고 나면 이제 시험 케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밑에 사람들은 임원들대로 그 밑에 부서 조직을 더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게 되고 문화가 서서히 전파되는 이런 활동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지금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조직도 저희들이 많이 확대가 됐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실적 자료, 저희도 이제 그 만슬리 그 리뷰 미팅도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뭐 미팅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 어떤 리뷰 미팅을 할 때 안전에 대한 그 순서가 발표가 보면 만슬리 크루드 차지 생산이 얼마 되고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세이프티 안전 관리 쪽에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세이프티 퍼스트라는 게 뭐냐, 실제적으로 모든 활동에서 세이프티 퍼스트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세이프티 앤드 인바이러먼트가 제일 먼저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정말 퍼스트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뭐 KPI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원들이나 관리자에 대해서 그 실적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뭐 대부분 회사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반영 비율은 한 50~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 저희들 그 KPI 보면 평균은 9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5%, 10% 그러면 굉장히 그것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임원분이나 부수장께서도 저희들이 뭐 안전 감사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현장에 가서 페트롤 돌거나 하면 상당히 과거보다는 많이 스스로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그 모든 문서나 회사 문서나 메일에 보면 안전 고어 있지 않습니까? 뭐 메일 밑에 뭐 할 수 있다 안전작업, 뭐 자신 있다 재예방, 달성한 천만시 이런 것들을 회사 문서나 메일에 모두 다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메일을 주고받을 때, 이 부분을 항상 더 리마인드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공장장 지시사항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문서에도 보면, 세프티 퍼스트라는 이런 그 워터마크 처리를 배경에다가 다 해놨습니다. 항상 모든 문서는 안전이 최고고, 그 다음 절차를 지켜라. 이런 문서, 그런 내용들을 삽입을 해놨죠. 그 현장에 또 비주얼 세이프티라 그래가지고 현장에도 이제 조종실뿐만 아니라 현장 그 공정 입구라든지 건물, 그 다음에 탱크 지역 모든 지역에다가 안전 슬로건을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탱크 이 탱크만 해도 밑에 지름이 한 50m 되는 탱크인데 옆에 크게 해가지고 안전 생명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있고, 공정 그 컨트롤룸에 오면은 왼쪽에 보시면 뭐 할 수 있다, 재예방 이런 슬로건들을 모든 조종실 내에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과장들, 뭐 자기 사무실 다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세이프티 워크스루는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요. 탑 매니지먼트께서 실제 현장 점검을 하면서 정말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신 거죠. 우리 그 공장 임원들은 분기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요. CEO를 포함해가지고 본사 전체 임원, 그러니까 본사 임원 하면 그 뭐 생산 외에 관리라든지 뭐 그다음 영업 이런 안전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 없으셨던 분들 임원들까지 다 모시고 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오른쪽 사진 보시면 저희들이 그 비계 설치하기 전에 그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됐는지 시교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시는 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 단위로는 저희들이 그 안전 캠페인을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안전은 안전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다. 생산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라. 그리고 안전은 우리 모두의 업무이다. 라는 이런 그 모토를 가지고 과거에는 안전하면 안전과에서 하는 거 아니냐, 안전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자기들 스스로 안전에 관련 주제를 정해서 어떤 그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4분기에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2, 4분기에는 그 황화수소 흡입사고 예방 뭐 이런 생산 부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업무 전에 슬로건, 조종실에 슬로건 부착을 물론이고, 업무 전에 뭐 안전 구호를 제청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침에 매일 그 황화수소 흡입 사고 예방 관련 그 방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같이 아침에 홍보 그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4, 3분기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생산이나 송융, 동력 이런 비안전 부서에서도 한 번 더 안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스스로 또 토론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PSM 관련해서 저희들이 회사에서 좀 독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지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다 DB화 돼가지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부분은 DMV 패스트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KPSR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한 6개월 거쳐서 했고요. 설비 관리 쪽은 RBI 다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한 10,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다음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한두 개라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거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조그만 회사 같으면 한번 1년에 한 10번씩 하겠는데 이 한 10,000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직원들이 계속 루틴하게 돌지만 1년에 해봐야 2,500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사 수익도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용이 검사부터 해가지고 한 2,500개씩 해야 됩니다. 그만큼 양이 많다 보니까 혹시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긴 하지만은 너무 검사 대상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RBI를 도입한 건데 최대 검사 주기는 5년부터 해서 15년 사이에 이렇게 텀을 둬가지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장치 배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회전기기는 또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라고 해가지고 또 이 부분도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베어링 온도, 고온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작업허가 부분은 저희들이 총 9종 작업허가를 하고 있고요. 작업허가도 지금 한 달에 끊기는 작업허가 수가 한 3,000건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하루에 한 1,000건 되거든요. 100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 작업허가 안전치 확인하고 체크하고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초기에는 현장에 반발도 많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안전치를 확인하는지를 다시 안전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 시작 시간이 좀 늦어지고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작업허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독특하게 만든 부분이 작업허가 인증제도를 만들었어요. 저희들 지금까지는 작업허가 할 때 보통 캐리어가 많으신 분들이 작업허가를 포맨들이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조치가 되고 승인이 되고 작업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그분들은 과거에 했던 경력, 생각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절차를 갖다가 무시한다든지 자기가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측정도 마찬가지죠. 측정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만은 대충 입구에서 이렇게 건성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닌가 하고 해가지고 일정 차기를 갖춘 차만이 작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작업허가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주로 현장에 작업허가 승인을 하는 과장들, 그 다음에 주방계장, 그 다음에 시프트 포맨 이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작업허가 인증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해주고 승인된 사람만 교육을 작업허가 승인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꿔놨습니다. CFD 엔지니어 제도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들 역할은 작업허가 최종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크로스체크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의 교육 부분, 현장에서 교육하고 싶어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교육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CFD 엔지니어 제도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현장 루틴하게 체크하고 돌고 관리하는 부분도 이분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공정에 대한 흐름이나 위험성을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을 통해서 더 좀 중요하고 위험한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 교육 시간이 80시간입니다.
80시간을 득하고 패스해야지 그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계 사용전 뭐 점검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방폭기기라든지, 방호기기, 전기기기, 이런 이동식 전기기구에 대해 가지고 사전 승인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아요. 한 달에 3,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TA 때, 이런 때는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전기과 도움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기한 2개월이고요. 그 다음, 락아웃, 태그아웃은 잘 하고 계시다 생각하고, 저희들 잘 하고 있고요. 작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매달 작업과 준수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전체 공장뿐만 아니라 전체 본사 KPI에도 연결이 돼가지고, 한글이라도 지역이 되면은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나죠. 왜 지역이 됐는지에 대해서부터 부수장께서 항상 관리를 하시고 챙기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제 직원들도 많이 스스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저희 작업가 일괄 건수도 초기에 비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협력업체, 중요한 부분이 협력업체죠. 사고 나는 거 대부분들이 보면 협력업체에 대한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이 협력업체를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전 안전평가를 도입해가지고 우리 안전부서에서 업체가 신규 등록되면 구매관리팀에서 등록되기 전에 안전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50점이 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50점이 넘지 않으면 과락 40점 미만 되면 다 무조건 탈락시키고 등록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고 나서 이제 공사 입찰을 해서 어떤 공사를 갖다가 할 때도 사후평가를 도입해가지고 점수가 1점 미만 되면 입찰을 제한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 평가표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사우디 아람코의 베스트 프랙티스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좀 내용을 가져와서 체크를 했는데 평가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했는데 소규모인 업체까지 다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큰 기업 같으면 할 수 있겠던데 내용들이 너무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합격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류를 보완한다든지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보완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제 업체 능력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전관리자도 저희들이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은 보시면 이제 안전관리자는 법칙상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작업화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는 안전관리자들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유발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에 반드시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서티를 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달 협력업체 안전회의를 개최하고 어떤 작업장의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 특별 교육이나 사고 사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A 작업 때는 특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직원들 모아놓고 특히 이제 우리 모기업에서 정말 안전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관리자들이 나가가지고 직접 다시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아디다스라는 걸 저희 도입했는데 이거는 이제 비상상황이 발생되면 전 공장의 컨트롤룸에 신속하게 어떤 비상 상태에 대해서 공지가 되고 모니터에 공지가 되고 우리 SNS 통해 가지고 개인 핸드폰으로도 내용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 간의 유기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마일리지 제도도 저희 2008년부터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서별로 이제 등급이 나오고 점수가 나오고 부서 간의 순위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스스로 챙기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내에 이런 활동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조직 내에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품목별로 자율 섹터 수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
관리 주관부서에서도 TA 작업 관련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패트롤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관리자 스스로 안전 진단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작년 저희들이 그 8월, 7월 이후로 지금 사고가 없이 지금 공장 가동 이래는 최장 유죄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540만 시 정도 달성된 상태입니다. 직원들 또는 화재 사고 수도 그 과거 10년 대비 상당히 좀 줄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